네, 오늘 경기 장 초반 분위기와 이 경기 후반 분위기가 사뭇 달라서 많은 분들 다소 좀 실망스러운 하루가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오늘 일장에서는 과연 또 어떤 힌트들이 숨어 있을까요? 선수들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선전하다가 후반전 들어서 서서히 에너지가 빠진 선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문 정종현 운영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기는 어떠셨어요? 간보기 같죠? 네, 일단 뭐 사실 이번 주는 저는 별로 기대는 하지 않는 주간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주에 아주 그 극도의 변동성으로 위아래 한 번씩 다 받고 뭐 그렇다면은 이번 주는 그냥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약간 좀 그 뭔가 변화가 어떻게 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만 잘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야구의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뭐 플레이오프도 다가오고 가을 시즌 준비해야 되니까 주식 시장이 뭐 나중에 좀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네. 그것을 좀 준비하기 위한 뭐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준비 과정? 그 준비 과정? 네. 예,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간을 보긴 봤는데 저는 뭔가 좀 싱거웠던 것 같아요. 뭔가 뭐 방향성도 없는 것 같고. 싱겁긴 해요. 네, 그렇죠. 딱히 또 쓴맛도 아니고 단맛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허 위원님은 오늘 좀 어떠셨어요? 그냥 뭐라 그러죠? 조정 국면인 것 같아요. 계속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위아래를 한번 흔들어놨으니까 옆으로 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누르겠죠. 아래 위로 눌러서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겠죠. 근데 누를 때도 이게 저희가 표현을 그러니까 이게 벌어졌다가 누르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이게 넓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가로는 저희가 뭐 별일 없이 이렇게 하는데 장중에는 이게 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은 좀 이렇게 압축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중의 변동성에는 좀 주의를 하자라고 좀 오늘 장에서 이런 부분을 포착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선수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라인업 보겠습니다. 1번 타자입니다. 코콤이고요. 2번 타자는 삼성전기, 3번 타자 이상네트웍스, 4번 타자 한국전자인증입니다. 5번 타자는 한정기술, 6번 썬데이토즈, 7번 타자 한샘, 8번은 산성 LNS 오랜만에 올라왔고요. 9번 타자 인터플렉스가 차지했습니다. 쭉 보니까 지금 두 선수 빼고는 대체로 좀 시장 대비, 이 경기 대비로는 좀 선전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이름을 올린 선수, 처음으로 보는 선수도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떠세요, 운영 형님? 일단 뭐 그 라인업에 올라온 선수들이 다 자기만의 그냥 개성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쪽에 무리가 잘 쳐가지고 우르르 올라오지도 않았고 지금 같은 업종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코콤은 사물인터넷 관련주고 삼성전기는 IT고 이상네트웍스, 한국전자기술, 한정기술은 뭐 수주 관련 내지는 뭐 개별적인 뉴스 네. 이런 것 때문에 오른 거고 뭐 그 이외에 썬데이토즈나 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관점이거든요. 낙폭과대로 오른 거는 산성 LS 하나밖에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나 잘랐어 하고 올라온 그런 라인업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나만의 특별한 무게가 있었던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서 좀 선방했던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허 위원님은 좀 어떠세요, 라인업? 예, 같은 생각인데요. 뭐 다 IT가 오늘 다 거래소 코스닥 좋았잖아요. 그래서 뭐 2파 뭐 2015 요거 앞두고 그냥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그 플렉스컴인가요? 오늘 상한가 들어갔던 맞습니다. 플렉스컴 그거 보고 저 깜짝 놀랐는데 상한가에서 아까 그 동시효과 창에 띄워보려고 올려놨는 호가 보니까 3,000원이더라고요. 그거 네, 그거 아까 맞아요. 2년 전인가 2, 3년 전에 거의 2만 한 5,000원, 4,000원 하던 주식인데 없어서 못 살 때도 있었어요. 1980원까지 빠졌더라고요. 1890원인가 1980원까지. 그래서 야 정말 이거 IT는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부품 쪽 라인은 적자가 2분기에 거의 300억이더만요. 영업 손실이. 그래서 뭐 요인들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런 종목들이 오늘 특히 IT 부품 코스닥에서는 뭐 인터플렉스도 많이 빠져 있다고 하면 많이 빠져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예전 고점보다. 그런 쪽들이 훨씬 좀 강했지 않았나 싶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 전기랑 코콤이랑 이런 쪽들은 굳이 묶자면 다 이제 뭐 내일 있을 그 뭐 2파로 해서 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IT 쪽 얘기 나온 김에 또 삼성전기 대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부터 좀 짚어볼게요. 운영 형님? 네. 뭐 개인적으로 많이 소개도 시켜드리고 그 뭐 소위 얘기해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뭐 사실 저는 2파가 열리는지 며칠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딱히 그쪽에 대한 영향을 많이 보지는 않고 있고요.
뭐 삼성전기나 이제 LG그룹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LG 디스플레이가 뭐 갑자기 뭔가 주가 어떤 실적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LG 디스플레이가 5% 정도 올랐고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삼성전기가 지금 한 6일, 7일 연속 거의 양봉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시장 상황과 별 상관없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포인트는 뭐 제가 볼 땐 실적 같아요. 3분기 영업 이익 자체가 이제 YOY 전년 대비로 보면 흑자 전환 그리고 QOQ로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한 4% 정도 마이너스 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극심한 변동성 시장에서 저렇게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한 1,000억대 이상의 대규모 매도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산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가 가장 1, 2, 3위권으로 올라와 있다는 거는 글쎄요. 저는 뭐 이미 좀 환율에 대한 변화라든가 어떤 미국의 금리 결정 이후에 수출주 쪽에 좀 더 배팅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많이 드렸는데 뭐 그런 쪽에서 어떤 시장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보여져서 삼성전기는 뭐 주가가 조금 최근에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눈여겨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메리트는 저는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도 연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고요. 며칠 올랐으니까 좀 쉬긴 할 텐데 뭐 제가 볼 땐 뭐 향후에도 워낙에 뭐 3분기 실적이 전망치 정도만 나와주면 충분히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는 뭐 남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선수 이번에는 좀 살펴볼게요. 허 위원님. 네, 저는 코콤 했습니다. 코콤. 네. 이게 그 뭐 엔텔스, S넷, 뭐 코콤, 코맥스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네. 스마트홈 관련해서 이제 매출이 한 70% 나오는 실질적으로 이제 IoT에는 가장 좀 현재로서는 근접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돼서 봤는데 주가 흐름은 뭐 꼭지 찍고 그냥 쫙 빠져버렸어요. 종가는 마이너스로 끝난 것 같아요. 주간으로 봐서도 엄청 올랐더라고요.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뭐 장대 양봉에다가 볼륨 키우는 거 보십시오. 저거는 야 이거 뭐 내일하고 다음 주 그 입학 끝날 때까지는 한번 붙여볼 만한 정도로 일단 거래 볼륨만 봐서는 상당히 좀 붙여놓고 끝난 것 같아서 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실적이 아주 완전 막 대박이고 이런 쪽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가장 그 업체 내에서는 가장 비중이 스마트홈 쪽으로 71%면 많기 때문에 한번 보시자고 갖고 와봤습니다. 네. 운영님은 사물인터넷 쪽 어떻게 보세요? 오늘은 좀 쉬어갔잖아요. 예, 낮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칩을 비롯해서 그 사물인터넷 기기에 들어가는 뭐 기판이나 칩 관련되는 작은 어떤 부품사를 만드는 회사는 제가 볼 땐 수익성은 꽝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도 어차피 뭐 코콤이나 현대통신과 같은 그 정도 제품을 만드는 회사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삼성이나 LG나 아니면은 유플러스나 SK텔레콤 같은 대형사 위주로 어떤 구성이 되고 나중에 어떤 뭐 네트워킹이 되고 제품이 판매가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극심하게 작은 종목을 볼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커다란 덩치에 있는 기업군들을 보는 게 제가 볼 땐 더 맞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최근에 시도 좋고 한데 항상 이제 뭔가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막 우르르 주가 올라갈 때가 좀 경계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또 이쪽에 그 목매서 치중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운영님의 관심 선수 좀 이어가 볼까요? 네. 오늘 산성 LNS 오래간만에 뽑아왔는데요. 네. 주가 너무 많이 빠져서. 그동안에. 네. 그동안에 거의 한 2달 동안 반토막 난 것 같더라고요. 고가 한 10만 원권에서 오늘 종가가 한 6만 원이 안 되니까 네. 5만 원 얼마인데요. 이 코스닥은 사실 도덕적 해이는 뭔가 피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뭐 기업을 운용하면서 실적이 좋아져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글쎄요, 항상 좀 지분을 팔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도 대주주 오너가 지분 매각을 했는데 사실 그 오너가 지분을 매각해서 높은 가격대 매각했으면 잘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매각 금액도 낮아요 또. 나중에 또 주가가 좀 꺾인 다음에 또 팔아가지고 어쨌든 근데 지분 매각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코스닥 기업 쪽에 대해서는 소위 얘기해서 내 기업 잘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지분을 줄인다? 예를 들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어떤 뭐 사업에 더 투자를 한다거나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라면은 결국에는 뭔가 차익 실현의 어떤 그 욕구가 생겼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악재고요. 지금 그 지분 매각 관련해서 공시가 나왔었나요? 나왔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최근은 그러면은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네. 그리고 하반기 실적이 이제 올해 상반기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올해 상반기 한 게 작년도 1년치 한 거랑 거의 맞먹거든요. 그래서 그 올해 예상 단기 순이익이 한 500억대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오늘 종가랑 9,600억 정도 되니까 아주 비싼 편은 안 됩니다. 화장품 업체 치고는 뭐 중국 가는 화장품이면 어차피 한 뭐 맥시멈으로 한 30배 초반 받아도 된다. 이렇게 보면은 괜찮은데 상반기에 한 260억 정도 단기 순이익 나왔는데요. 하반기에 실적이 상반기만큼 잘 나오면 일단 주가는 지금보다는 좀 높을 것 같아요. 못해도 한 7, 8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당장 뭔가 지금 실적을 가지고서 보기에는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기술적인 반등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또 삼성 LS도 굉장히 오랜만에 등판한 선수였는데 오늘 장 좀 활약을 해줬네요. 그리고 그 밖에 라인업 가운데서 뭐 성적 좋았던 한전기술도 있고요. 처음으로 등판하는 뭐 이상네트워크스도 있고 조금 더 좀 짚어주고 싶으신 선수 있으시다면요? 허 의원님? 저는 네. 인터플렉스 할까요? 네, 인터플렉스. 네, 어떤 의미가 9번.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IT 부품군이 삼성전자랑 유사한 궤적이에요. 21선을 코스닥은 21선을 맞고 떨어졌잖아요. 근데 IT 부품 섹터는 21선을 뚫고 올라갔어요. 오늘 아마 거래량도 이 정도 했으면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인터플렉스가 저번에 나왔던 장대 엄청나게 늘어났던 거래량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저 정도 수준까지는 한번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거래를 좀 늘려놓고 마감된 것 같아서 또 애플이랑 또 삼성 쪽 신제품도 나오고 하니까 뭐 기대감들은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 보니까 앞서서 굉장히 오랜 기간 좀 밀려났던 플렉스컴, 뭐 인터플렉스 대체로 좀 비슷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운용 형님은 또 어떤 종목 간략하게만 좀 코멘트해 주실 만한 힌트가 있을까요? 특별하게 지금 혹시 한전기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굉장히 크게 좀 오늘 올랐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수주권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뭐 특별하게 이게 수주로 해서 주가가 터닝한 적은 제가 보기엔 별로 없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얘기하신 대로 워낙에 주가가 장기간에 바닥에다가 내렸기 때문에 오늘 수주권으로 막 20 몇 % 확 올라서긴 했는데 글쎄 일단 뭐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온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추세로 연결된다라기보다는 일단 뭐 수주가 대형이 나왔으니까 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실적에 대한 개선 요인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면은 일단 추가 상승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지금 원전 관련 기계주가 움직일 수 있는 시기는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단발적인 재료로 조금 치부해서 해석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이외의 종목군 중에서 썬데이토즈 뭐 잠깐 낮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고가들이 좀 많이 밀렸죠. 일단 뭐 신작 게임에 대한 어떤 런칭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가 좋은 거지. 게시가 시작된 다음엔 종가 많이 밀렸네요. 이 게시가 시작된 다음에는 항상 이제 고가의 징후가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혹시나도 좀 뭐 중국 애니팡에 대한 소식을 늦게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턱대고 사들일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중국으로 출시는 아직 미정인 거고 국내에서 먼저 사전 예약 받고 있는 거잖아요. 뭐 자세한 사항은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상하이 애니팡이라길래 중국으로 이 게임을 진출시키나 보다 해서 초반에 강하길래 그렇지 싶었는데 밀려서 자세히 좀 내용을 들여보니까 그 중국을 썬데이토즈가 당연히 국내 기업이고 애니팡. 국내 애니팡 있잖아요. 네, 애니팡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다른 게임을 신작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 그리고 배경 그림이라든가 여기에다가 기존의 애니팡의 마작이라는 이 중국의 이런 문화 게임을 또 접목시켜서 새로운 게임을 그래서 저도 중국 쪽에 내놓는 애니팡은 상하이 애니팡인가 보다 약간 좀 착각을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약간은 투자자들이 오해하거나 혹은 실망할 수 있는 내용이 좀 포함돼서 버스에서 보니까 저 같은 아저씨들도 그거 많이 하던데요. 네, 그쵸 애니팡 리포트 보니까 누르고 있던데요. 30대에서 50대 사이가 가장 많이 하고요. 아직 정식 출시는 안 됐고 사전 예약 받고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부분은 앞서서 좀 한창 인기를 부과했던 이 애니팡 예전 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좀 선수들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럼 MVP 선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선수일까요? 네, 오늘 단기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이 오른 종목이야 뭐 5번 타자인 한전기술 줘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이 극심한 어려운 장에서도 꾸준하게 연일 상승하고 있는 오늘 삼성 전기를 MVP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전기 사이즈만큼이나 경기 분위기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3.73% 상승했고요. 63,900원에 오늘 종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 경기 보겠습니다. 이번 주를 마감 짓는 이제 금요일 경기 앞두고 있는데요. 어디에 포커스 맞추실까요? 우선 그 거래소 차트를 먼저 보시면 어차피 지난주 극심한 변동성 이후에 이번 주는 쉬어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고가 대비는 조금씩 밀릴 거로 보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 주간 개장가가 1934포인트인가 그럴 텐데 그거는 아마 넘어가지 못할 겁니다. 대신 위아래가 굉장히 좁게 변동성이 축소돼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간 단위로 보면은 지난주에 긴 양봉, 이번 주에 짧거나 아니면 뭐 변동성 축소시키는 음봉 나온 이후 내주 시장에서의 양봉을 좀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월간 단위로 보면은 이번 달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음봉인데요. 5달 연속 음봉입니다. 제가 잠깐 보니까 2007년도 이후에 5개월 연속 음봉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9월 달 진행이 되면서 이번 월간 시가도 1934포인트권역인데 이 정도 지수 때는 뭐 충분히 넘어서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은 확실하게 중반전 이후에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뭐 단기로는 좀 복잡하죠. 오늘 밤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오고 내일 이제 또 고용지표도 나오고 실업률은 떨어질 거라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또 좀 간지럽혀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뭐 미증시도 특별하게 어떤 이슈를 가지고서 움직이기보단 관망 심리가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요. 외국인이 오늘 1,000억대 팔긴 했지만 정기전 업종을 대량으로 매수한다? 그렇다면은 결국엔 어느 정도 축소 과정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어떤 매물 자체가 축소가 되는 과정이라면은 시장의 어떤 하락에 대한 압력도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어떤 횡보에 대한 가능성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주 이제 뭐 주간 이후에 FOMC라든가 만기 변수 있긴 하지만 뭐 대체적으로 이미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큰 영향력으로서 하락을 받기보단 대략적으로 좀 횡보 타진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쉬어간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마 중국 증시 오늘 내일 쉬는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럼 선수 선발 해보겠습니다. 클린업 트리오 내일장에서 어떤 선수를 꾸려볼까요? 네, 오늘 IT 관련주 3종목으로 나란히 뽑아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LG 이노텍이고요. 두 번째는 삼성 SDI, 세 번째는 한솔 테크닉스입니다.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클린업 트리오가 모두 다 지금 주 특기가 같은 선수들을 꼽아 오셨는데 먼저 LG이노텍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주가 흐름 좋습니다. 네, 뭐 최초 말씀드렸던 타이밍 이후에 한 14%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일단 9만 원대 안착도 했고 결국은 뭐 삼성전기를 포함해서 IT 부품사들이 주가가 최근에 강세를 기록하는 건 결국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급 전황도 상당히 좋은 만큼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록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삼성 SDI는 주가가 한 3년 이래 최저치인 것 같아요. 뭐 지금 PBR로 보면 한 0.5배 수준이고 사실 이 기업은 당장 뭐 3분기에 갑자기 뭐 영업이익 뻥 내놓고 이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별로 기대할 게 없고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가치가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 메리트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수급으로 보면은 외국인이 진짜 최근에 많이 팔아요. 근데 그거 기관이 다 쓸어모으고 있거든요. 결국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매 볼륨 자체가 매도세가 좀 감소한다라면은 주가의 지금의 위치보다는 충분히 올라설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장 상황이 변동성이 강해도 주가가 잘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은 한솔 테크닉스입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 호전주로 많이 뽑히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수급도 좋고요. 오늘 주가가 한 7% 정도 뛰어 올랐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도 기대를 해봄직한 기업이라 보여집니다. 네. 내일 경기에서 선수 선발 고민하신다면 오늘의 클린업 트리오 참고해주세요. 오늘 3번 타자 LG이노텍, 4번 타자는 삼성 SDI, 그리고 5번 타자 한솔 테크닉스로 저희가 꾸려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그동안 잠잠했던 전차 군단의 움직임이 더욱더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또 IT 쪽의 강세, 많은 전문가들이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 꾸준히 이어질지 관심 가지시면서 또 경기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 좀 더 알찬 내용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